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어떻게, 이제 예. 일주일 동안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뭘 사랑하는 안드레아 지난주에 예. 그 퀴즈. 책, 예. 그 책을 받기 위해서 예. 퀴즈를 맞춰주셨어요. 퀴즈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7분, 7분, 7시간. 7시간, 7분이 어떤 동물이랑 같이 연결이 될까요? 예. 바로 정답은 닭입니다. 예. 닭이에요. 닭이었습니다. 닭.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닭이에요. 닭. 예. 예. 이거는 이따가 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아니라니까. 닭이라니까. 우리 닭이 뭐 7분 동안 뭐 한다는 거야? 모르죠 그거야. 7시간은 뭐? 다 안다지. 다 안 되잖아. 닭을 보고 뒤지고 7분이라고 씌우라 그러지 마. 자, 네, 이것은 예, 문제를 내신 최요한 평론가의 의견이라는 점을 예, 다시 그래요. 한번 말씀드리고 그냥 예, 닭이에요. 닭. 닭입니다. 예, 닭이에요. 닭. 예. 아무 문제 없어요. 닭이 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새벽에 오죠. 예. 예. 비틀면 오냐? 닭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자, 얘기죠. 이거는 맨 마지막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추천하고 넘어가지. 에이, 맨 마지막에 추첨을 해요. 그래야 돼? 그래야 보지. 끝까지 본다. 끝까지 예, 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해볼 내용, 테마는 선거 때문에? 여왕 때문에? 예. 입니다. 예, 예. 선거 때문에? 여왕 때문에? 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예. 근데 선거 때문에 여왕 때문에가 아니라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쓴 아버지 얘기가 세상을 감동시켰죠. 자, 그날 그 다 아실 발표가 거예요. 있는 날 예. 사실은 눈이 막 펑펑 내리고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해서 다시 얼어붙었지. 이게 뭐냐면은 마크 주커버그 이야기입니다. 자커버그라고 요즘에 얘기하던데. 마크 자커버그 얘기입니다. 딸 맥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맥스에게는 편지만 줬어요. 네. 편지. 페이스북에다가. 예, 그 페이스북에 썼죠. 그런데 실제로 준 것은 딸에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4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 얼마? 52조. 52조. 예, 페이스북 주식 99%. 우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 전체 주식의 12% 정도 되는데 예. 그 12%의 99%그 돈을 LLC의 형태로 LLC가 뭔데? 유한 회사죠. 그러니까 재단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인데 네. 그 형태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몽땅 넣겠다. 그리고 그 회사는 뭘 하느냐?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 돈을 다 넣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무려 450억 달러, 52조 원. 자기 재산의 99%를 나 이렇게 기침 나잖아. 세상에. 52조는요, 대한민국의 제1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따뜻해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 저커버그의 편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편지. 근데 글도 잘 써. 인문학적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 나 깜짝 놀랐네. 실제로 이 친구는요, 그리스의 그 희곡들을 인용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인문학에 대한 어떤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지. 그 재벌이, 재벌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다. 대기업 회장님이 뭐 재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CEO라고 해요. CEO. CEO. 예. 자, 그 간단하게 억만장자 이러면 되겠다. 핵심만 35세 이하의 억만장자 중에서 1등이래. 31살이에요. 31살이야. 야, 참.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 뭐냐면은 지금 기존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국민 TV 맛있는 수다에서는 핵심만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맥스에게 맥스를 봤습니다. 예. 처음에는 내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핵심에 여기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단다. 기존 언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봅니다. 손석희 닮았네. 뉴스 헤드라인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상은 여러 면에서 나아지고 있단다. 인류가 건강해지고 있고 가난은 줄어들고 있어. 정말? 네. 지식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갈수록 연결되고 있어. 정말? 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발전은 너의 삶을 지금보다 극적으로 나아지게 할 거야. 이거 뭡니까? 공동체에 기반한 사고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진 세상을 너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을 기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CEO 마크 저커버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세요. 단어를.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 많은 재벌님들이 어떤 단어를 사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저커버그는요. 도덕적 책임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평등을 증진하자. 와, 뭐야? 우리와 함께라면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죠. 포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잖아. 참여. 강한 글로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괴감을 좀 느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는 그 재벌들, CEO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너무나 현격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저커버그가 이번에 기부를 하는 이유는요. 뭐 더 나은 세상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로 보통 보수 언론들은 얼버무렸지만 정확하게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뭐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은 강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야.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라는 게 뭐야? 공동체요? 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돼주는 연대를 해주는 연대를 해주는 그런 그 체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수 있을 때 최고의 기회를 누리는데 건강해야만 잘 배울 수 있어. 당연하죠. 그래서 건강은 일찌감치 결정되는데 가족의 사랑과 균형 잡힌 영양 상태, 안전하고 포근한 환경이 필수적이야. 이 얘기를 니네들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포근한 그런 사랑과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애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다고. 건강하지 못한 애들이 자꾸 나타나면 사회가 불행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그 음식과 집을 염려하거나 학대나 범죄를 당할까봐 걱정한다면 뭐 피부색 때문에 대학이 아니라 감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또 너의 법적 지위 때문에 가족이 강제 추방될까 두려워하면, 종교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때문에 폭력 피해자가 될 걸 두려워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내 돈을 전적으로 다 넣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를 해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이런 법적 지위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게 해주고, 그런 데에 돈을 쓰겠다고. 그리고 그 회사가 심지어는 정치인들이나 정치 집단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고 올바른 실천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서
할 수 있게끔 재단이 아니라 회사를 만든 거예요. 재단이 아니라. 맞아요. 이 재단을 만들면 정치적으로 뭘 활동을 못 하거든 미국에서는.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해. 희한해. 그건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근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엄마 아빠는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 약 450억 달러를 살아있는 동안 기부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나 자원에 비하면 적다는 걸 알고 있어. 다시 말씀드려.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나 자원에 비하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 450억, 52조가 적대요. 적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저커버그는 이 분야, 즉 그렇게 이렇게 연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가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52조보다 훨씬 더 크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인문학적 사고방식이 꽉 차 있는 겁니까? 아무튼 뭐 이 시간을 전부 다 저커버그 찬양하면서 보낼 수는 없지만 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혁명을 통한 사회의 변화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사실. 빌 게이츠나 체제 저커버그나 내화 이런 시키는 것들은 거지. 혁명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지고 또 피 흘리고 솔직히 뭐. 조금 더 말하면 이분은 1%만 갖고도 5천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5천억이야. 그렇지. 99% 기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늘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기득권들은 유지하고 싶은 거지,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응?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예. 얼마든지 세상을 위해서. 그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명박은 뭐라고 했지? 자, 그 다음 물어볼 거예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날 눈이 왔잖아요. 아주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훈훈해졌어. 근데 이 아저씨가, MB 아저씨가 세상은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걸 싹 얼어붙었어. 해석 좀 해줘요. 그걸 당신이 말하면 말이 참 진짜 아니 자기는 청계재단도 사위한테 환원해놓고 사위한테 지금 환원해놓고. 장학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왜냐? 자기의 빚을 재단한테 떠넘긴 거야. 그래갖고 그 빚 갚느라고 아무 일도 못. 이런 기부를 해놓고 진짜 저커버그에다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임대소득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해 오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학재단에서 일을 못하죠. 장학재단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이명박 씨가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세상은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사대강을 그렇게 말아먹었니? 살아갈 가치가 있다. 니한테나 그렇지 헬조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니? 네,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유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저커버그의 기부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공동체가 튼튼하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이들을 차별받지 않고 자라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차단하고 그런데 돈 좀 쓴다고 하니까 다 막고 심지어 교부세까지 막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복지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렇죠. 뭐냐? 지난번 저기 연결식 때 봐요. 네. 그 추운데 어른들은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있어. 아이들 벌벌벌 떠는 거 그거 안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도구로 한 번 일회용으로 사용했다 버리는 거예요. 카메라에- 기본적인 생각이 거기 있어. 카메라에 잡힐 때 이걸 입고 있으면 보기 안 좋다고. 보기 안 좋다고? 뭐하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애초에 그 오바마 그 대통령 그래. 그 취임식 때하고 비교해봤죠. 빨간색 모자하고 다 목도리 하니까 두툼하게 이쁘더라. 훨씬 더 좋더라. 아니 그런 걸 제공을 해야지.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신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일이야. 더구나 부모네들이 안타까우니까 이거 좀 담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막았대잖아. 그 새끼 누구야? 아동 학대예요, 이건. 자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 강력한 공동체와 복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 없는 세상.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건 저커버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자본주의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세상을 위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기부를 못 할까요? 심지어 기부를 했다가.
뭐 그 얘기도 있었죠. 예. 모 대학에 230억인가 기부했다가 예.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물었던. 물론 그 세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한다고 하고 기부는 안 하거든. 오히려 자기의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이쪽 주머니에 넣고 누구처럼? 그리고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아들 주머니에 넣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증여세 매기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좀 공무원들이 좀 따져 보시면서 정확하게 그 되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그 기업의 또 오너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 근데 기부한 재단이 보니까 통일재단이야. 근데 그 통일재단의 실제 그 소유주가 보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 주변 계시는 분들이대.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글쎄. 이거 기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곡물 바치는 거? 국물이라고 얘기해. 곡물 바치는 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기부가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 문화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솔직히 그러고 우리나라의 기부 요번에 청년 배당 청년 펀드 청년 펀드 이거 대통령이 얘기에 나왔던 그 펀드에 대해서 재벌부터 갖다 이렇게 딱 놓지 않습니까? 자기 사재를 털었다고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씩 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요. 다른 데 안 넣어요. 대통령이 얘기한 거기다 넣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만 넣어요. 그걸 생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를 하면 어떨 때 기부하냐면 무슨 뭐 큰 재단이 있어. 그럴 때 방송에 가서 딱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놓고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넣으라고 하는 곳에 놓고 왜 이렇게 모든 판단이 정치적이야? 정말 아니 물론 적화보고도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정치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재벌들이 형성된 그 자체가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는 일종의 그냥 정치를 하시는데 보탬이 되기 위한 뭐라고 해? 성의 표시. 성의 표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삥 뜯긴 건 아닐까? 삥 뜯긴 건 아닐까? 삥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요? 삥 뜯긴 건 아닐까?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청년 펀드는 삥 뜯기다. 이렇게 보는다. 청년 펀드는 삥 뜯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나 그런 적 없어요. 예, 어쨌든 예. 기부를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혹은 이쪽 주머니 있는 걸 저쪽 주머니 넣기 위해서 예.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차피 뜯기는 삥을 잘 보이기 위해서 삥 뜯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좀 제대로 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다 자수성가 있어요. 그 저커버그나 이렇게 그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부자지. 부를 얻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의 지금은 거의 99%걸 다 상속받고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경제평론가께서 99%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료 준비 못했으니까. 뭐 어쩔래? 준비 좀 제대로 하세요 좀. 그거 없었잖아. 요즘 라디오 제목이라서 지금 너무 바쁘셔. 어쨌든 이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뭔데요? 세 번째는 실제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커버그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투자해라. 미래 세대에게 투자하라. 자, 미래 세대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럼 어른 세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커버그는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자리를 비워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린 죽어. 맞아요. 뭔 욕심이 있어서 70이 넘어서까지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하고 이러셔야 되겠어 진짜. 4선 5선 했으면 좀 물러나 주고 좀 그래. 자식들 저 젊은 세대들한테 자리를 비워주라고 좀. 그리고 뒤에서 그냥 후원해주면 되잖아. 맞습니다. 네. 빙고. 이 세 가지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 게 제일 마음에 드네. 그렇지.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의 5선 이상 4선 5선 되시는 의원님들 우리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러나라고. 이런 식으로 또 엮어놓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의 주제 선거 때문에 여왕 때문에. 도대체 선거 때문에 여왕 때문에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뭔데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외피를 쓰고 이루어졌는데 정무적 판단? 예. 오. 예를 들어서 아니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데 왜 법안을 그것도 여당이 연계를 해서 나는 이런 건 난 생전 처음 봐. 아니 여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들께서 야 니들이 우리 말 안 들어주면은 이 법안 안 통과시켜주면 통과시켜주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킬래. 이거 국회의원이야. 무슨 정부의 무슨 따까리야? 아이고 쪽팔려. 아니 이걸 원래 야당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내세우는 그 주장을 우리가 그, 내세우는 그 예산 법안들 법안들.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니네들이 말하는 예산 죽어도 통과 안 시킬게. 안 돼. 이게 야당이 하는 그치, 일이잖아. 그치. 사실 야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견제해야 되니까. 견제해야 되니까. 권력 세 가지가 다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상권 분립이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은 존재 가치가 없거든. 그럼. 그러니까 야 니들이 이 예산안 낸데 나 죽어도 못 통과시킨다. 그 대신 우리 법안 좀 하면 조금 통과시켜줄게. 이거는 견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당이 야 야당한테 야 니들이 예산 안 통과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으려고 해? 그러면 정부 예산대로 통과시킨다? 이게 뭐야?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한다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이분들이 상권 분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하고 상관없는 나라예요, 이제. 정말로 보니까 상권 분립하고 이건 야당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얘기를 근데 이걸 갖고 제대로 똑똑히 못하는 야당들은 또 뭐야?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 이건 상권 분립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청와대가 오더를 때리면 정부가 예산안 만들고 이 여당은 야 니들 말 안 들으면 이거대로 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민주주의야? 이게 이건 독재야, 독재.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덧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 뭐냐?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저 멀리 후퇴한다. 아니, 여러분들 이야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치들은 국회를 안 열었을 것 같죠. 국회는 막 이렇게 확 엎어버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박정희가 예전에 유신할 때처럼 그렇게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치 시대 때도 의회가 다 돌아갔어요. 있었어요. 예, 맞아요. 의회 다 돌아갔다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여당들이 야 정부에서 뭐 가지고 나오고 하면 이거 통과시키지 않아? 그러면 네 멋대로 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자기네들 의견대로 한 거야. 의회 독재. 우리나라 옛날에 유신 헌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붙여가지고 도장 꽝꽝 찍게 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이거를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전 국민에게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어요. 언론이 온갖 나서갖고 지금처럼. 지금도 뭐 예산은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 예산 통과 안 되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1월, 2월까지는 그냥 갈 수 있어. 집행이 돼. 집행 같아. 어디에 뭐 공무원도 월급이 나가지 않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미 유신 때도 이렇게 국민들을 그때 뭐 언론이 뭐 몇 개 없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통장 막 동원해가지고 난리치고 해서 국민들이 겁먹어 가서 유신 찬성합니다 찍었던 것이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좀 더 세련되게 협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 헌법기관은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맞짱 떠서 대응을 하라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시켜준 그래서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이건 무슨 진짜 고개를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이러냐? 국회의원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일단 그래가지고 이 예산안과 연계돼가지고 어떤 게 통과되는지 봐요. 기가 막혀. 나 진짜 기가 막혀. 자 관광진흥법 한번 경제평론가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다른 말로 하면 학교 앞 호텔법입니다. 학교 앞 호텔법.
현행법상으로는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으려면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습권을 우선시하는 정화위원회 반발로 학교 인근에는 사실은 호텔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리된 관광진흥법은요,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정화위원 심의 대상에서 호텔을 제외시키고,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학교 앞에 호텔 지어도 돼요. 이제 심의 면제 조건을 부여한 내용을 담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야가 법 적용 기간 5년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하면서 뭐 적용 지역도 관광 호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하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좀 안 좋은 데서는 공부하지 않고 환경을 좀 이렇게 잘, 미래 세대 투자자면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호텔이 버젓하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이걸 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기요. 얘기해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는 그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아니 기본적으로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자기네들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뭐 국제학교, 뭐 사립학교 이래가지고 그치. 다 빠져나가나 봐. 빠져나가죠. 예. 빠져나갈 수 술 있죠. 먹고 막 이래가지고. 왜냐면 거기에는 유럽 집안의 자제들만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아들이 다닌다라든지 뭐 무슨 장관의 딸이 다닌다든지 그래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네. 아마 보니까 여기 보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압력을 또 넣겠지 의원들이. 그럼 당연하지. 그 모 의원 가가지고 뭐 로스쿨에서 압력 넣듯이 가가지고 그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대 부처 같은데 그 앞에 호텔 들어온다 그러면은 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힘없는 사람들 모여 있는 그런 포이동 뭐 이런 데서 호텔 짓는다 그러면은 특정 지역을 얘기합니까?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데라서 그래. 저기다 저, 예? 뭐 이른다 이러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통과된지 봅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건 네. 또 뭔 법이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리병원 만드는 게 영리병원. 그런데 포장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명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성형수술하러 오거든요. 세계 최고의 성형 수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리병원, 민간병원, 그러니까 그 민영화, 의료 민영화의 전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투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 하나로 싸그리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촉진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네, 맞아요. 이거 원래 불법이잖아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홍보하고 이런 거 다 불법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해외 환자 의료 사고 시 절차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금융 세제 혜택도 주고 그렇죠. 뭐 우회 투자 금지 조항은 있지만 뭐 투자들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97%가 민영병원이었고 네. 그래서 공공병상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의료보험이 그걸 갖다 좀 이렇게 버팅기고 있었지만 네. 지금 이렇게 영리병원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역공을 우리 그럼요. 국민들에게 역공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거 것인데 보세요. 진주의료원 보세요. 진주의료원. 완전히 없앴잖아요. 진주의료원 없앴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아졌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공공부문이 없다 보니까 결국 믿고 맡긴 데가 삼성의료원 아닙니까? 삼성의료원부터 난리가 난 거야. 어디다가 의료의 공공성을 묻습니까? 누가 어떻게 묻습니까? 이 부분을. 예, 어쨌든 뭐 일단 국제 의료 사업 지원법은 사실상 외국의 환자들을 받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민영 영리병원을 허락을 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여기는 광고도 허락이 되고 그리고 또 뭐 투자 유치도 허락이 되고 다. 아니 투자를 유치한다는 건 그 자본에 대해서 이윤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남겨줘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지. 비싸지기도 하겠지만 이윤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돈 되는 것만 한다. 돈 되는 돈 되는 것만. 것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 병원은 가면은
그냥 이럴 거야. 아, 저희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만 있기 때문에 아, 나 어제 응급 환자 우선 못 봤습니다. 이런 건 나올 거라는 나 거야. 어제 몸이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아서 한의원을 잠깐 갔거든요. 네. 이렇게 이쁘게 써 있어요. 이게 써 있어가지고 방송 마치고 잠깐 한의원 들어가려 딱 갔더니만 저한테 그래요. 피부 때문에 오셨어요? 응? 아니 나 여기가 좀 아파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희는 피부만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입니다. 되게 화나더라고. 몸 안 좋은데 그렇게 딱딱 구분되는 거야. 돈이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원은 천지인데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네. 돈이 없어서 서민들은 진짜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아니 예산안을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뭐 잘못 쓰여진 예산이 있냐, 뭐 테러 방지 뭐에다 막 쏟아붓고 국정원에 돈 준데 쏟아붓는 거 있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막 자기네 지역구에다 돈 갖다 쳐 바르는 데에다가 심의에 모든 시간을 갖다 쏟았더라고요. 내년 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다가 그 예산을 가져가려고 난리치는데 나 여기서 묻는 거는 두 군데다 물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당사자 국회의원들, 두 번째는 그걸 옆에서 잘했다고 박수치는 언론들. 잠깐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 내고 맞장구 치고 하루 늦었다고 난리치고 했던 이유는 빨리빨리 자기네들 지역 예산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모르셨어요? 사실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모르셨구나.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법들까지 통과를 시켜준 거야, 야당에서? 자, 보십시오. 난 이게 야당이야? 속상해가지고 SOC가 뭐죠? 다리 놓고 뭐 이렇게 도로 도로 만들고. 만들고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에 의거해서 해야 되냐면은 중앙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전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여기는 다리가 필요하니까 다리를 놓고 저기는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를 놓고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자 아까 말해서 개개인별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힘 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장관을 올라와 하면 장관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에서 여봐 요거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지역구에 여기 다리 놓기 내가 고약을 했으니까 다리 놔 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장관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편파적으로 호남 말고 이 영남 새누리당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벌써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 야, 근데 진짜 골 때린 것은 새누리당의 김태현 의원이 서울시는 왜 이렇게 SOC를 갖다 더디게 하냐. 그러면서 18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률이 반도 못 미치는 게 5개고 뭐 다들 머물러 있다. 네. 뭐 이러면서 막 씹었어. 씹어놓고 예산을 안 줘.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줘. 우와 진짜 그러면서 깬다. 지금 넘치는 곳들 있잖아. 경북, 대구 여기는 5,600억을 그냥 자. 훅 이게 뭐냐면요. 부산에도 3,297억 원을 훅. 이게 뭐냐면요. 이거 그 그림으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국토교통부 신청 대비 기획재정부 예산액 증감 현황입니다. 자료는 기획재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의원이 낸 거고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돈이 어디로 몰리냐면은 대구, 경북, 부산으로 몰려요. 돈이 마땅히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데가 어디냐면 충남, 전북, 경기 이런 데로 안 가는 겁니다. 경기는 뭐야? 경기는 도지사가 새누리당인데? 아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많거든. 국회의원들 그쪽에 많구나. 많거든. 그래서 이번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북 메일에서 대구 경북 SOC 예산 5,600억 증액 쾌거. 자 이병석, 서상기, 강석호, 박명재 의원들 잘했다 박수 쳐줍니다. 경북 메일에서요. 자 그다음 서병수가 영남 예산 자화자찬을 했는데 예산안 통과하기도 전에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야? 이미 내부에서 쇼부 봤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들 내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거기서 옆에서 잘했다고 박수 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야? 선거는 벌써 시작됐어. 여기까지는 최유한 경제평론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옆에도 같이 있었어요. 임경수 평론가 동감하고 있었어요. 일단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대로 써야 될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에 내려가 보세요. 가보시면은 부산 같은데 실제로 핵심적으로 꼭 다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든가 핵심적으로 꼭 도로가 있어야 될 곳은 다 돈 내고 다닌다? 민자로 해 그런 것도. 맞아. 왜? 뭐 연관돼 있는데 돈 밀어줘야 되거든. 그럼. 그리고 진짜 필요 없는데 도로는 또 국비로 다 했어. 그런 데는 차가 안 다녀. 차가 안 다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 그리고 서울시에 진짜 그 필요한 그런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 이런데 원래 16년인가 17년인가 완공 예정인데 2032년까지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줘. 그런데 서울시장이 이건 민자로 했다가는 서울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러니까 서울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교부세를 안 주겠대. 청년수당 준다고. 네, 맞아요. 야, 이런 식으로 이 보복의 정치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좀 쪼잔하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구 경북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누리과정 얘기예요. 누리과정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내용이 아니야. 요즘이요. 예. 요즘 유치원 추첨하는 난리 납니다, 시기거든요. 지금. 유치원 추첨하는 시기.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더 잘 알겠다. 예. 유치원 추첨하는 시기인데 공립 구립 유치원에서 가려면 추첨을 해야 돼요. 국공립을 가려면 추첨을 해야 돼.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사립으로 가야 돼. 사립도 또 추첨을 해야 돼. 아니 사립 추첨 안 해도 돼. 추첨하는 데 많아요. 뭐 추첨을 해야 돼요. 좋은 데들이 좀 싼 데들. 근데 좀 많이 돈 내주는 이게 데들.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결국 요즘 엄마 아빠들은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줄어서 반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있는데 왜 국공립 못 늘리냐라고 화를 냅니다. 지금 엄마 아빠들 화 잔뜩 났고요. 30대들, 대지면 30대니까 30대는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누리과정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교육청에 떠넘겨?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욕먹기 싫으니까 교육청에 떠넘겨서 서로 같이 나눠서 욕먹자고? 이게 욕 쳐드시는 게 무슨 취미예요? 욕을 나눠서 먹는 게 아니지. 아니, 욕 먹는 걸 떠넘기는 거지. 모르는 핑퐁하듯이. 사람들은 교육청 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떠넘기는 거야. 박근혜도 욕먹고 너네도 욕먹고. 박근혜는 욕 안 먹어 갖고 뭐냐면 나는 공약대로 했다. 다만 돈을 교육청에서 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육인데 교육청에서 내야지. 이게 말이야 말방구야. 그럼 교육청 예산을 더 얹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 교육 예산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버팅인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요. 조만간에 이 누리과정 이거 2월 달이면 다 정리가 돼요. 뭐냐면 돈 바닥나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원성이 제자할 겁니다. 겨우 요번에 특수목적비를 3천억 원이나 주고 누구 코에 붙이냐? 3천 원 주고 이걸로 하라고. 이제 작년에 다 그 교육청에서 빚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빚도 못 낸대요. 빚 못 내는 지자체들이 있는 거죠. 뭐 빚을 낼 수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챙기고 SOC로 나가는 걸 갖다 막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있는 지역구에도 좀 SS 떼주려면 그래. 좁을 봐줘야 돼. 3천억 해줄 테니까 저 10억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요번에 그 경제민주화법으로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그건 잘했어요. 전공수련위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그렇죠. 남양유아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거 잘했다고 다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야당. 근데 모자보건법은 내가 알기로는 통합진보당에서 얘기했던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건 잘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공공 산후 조리원 만드는 게 모자보건법이에요. 그거 성남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실 아우 쪽팔려 죽겠어 나 진짜 대한민국 제대로 국회의원들. 된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야당을 키워주지 않은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지 같고 얄밉고 뭐 해도 결과적으로는 야당을 키워줘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기득권만 따지고 공천권만 따지는 야당이 아닌 정말 힘 있는 깨끗한 야당을 갖다 좀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그다음 선거 때문에 네 또 날아간 게 있어. 뭐가 날라가? 형 방송 자리 날라갔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인들을 분명히 내년서부터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맞다 1월 1일부터 어. 종교인들도 과세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통과됐어요. 드디어 과세가 됩니다. 언제부터? 총선, 대선 다 끝나고 2018년부터. 이런 18 같은 하필이면 2018년이냐?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현재 계시는 그 위대하신 공주님의 재임 기간에는 종교인들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대선 총선 대선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법이 통과된다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법제화가 되는구나. 야 세상에 이런 이게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되네. 그래서 봤더니 2016년부터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만나서 얘기한 거야. 아유 좀 불편하시죠? 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만들 때 2018년부터 오케이. 아니 이럴 땐 여야가 어쩜 그렇게 막 머리가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야 머리는 진짜 이런 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 법을 바꿨는지 봐봐. 아주 국회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셨는데 우선 하나가 종교인 소득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 종교 소득이 아니라 종교인 소득이야. 종교 소득이라고 얘기하면은 교회- 뭐 교회라든가 야, 절이라든가 또 성당이라든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기관이라든가 기관, 재단.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 이게 전체로 통쳐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무조사 들어가자. 얘네 세금 잘 내는지. 세금- 그러면 세무조사. 그런 데를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면 개인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한 사람. 어.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전에 이 그 과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름 요한이고 개신교 출신이니까 나는 이제 가나안 교회 교인이에요. 아는 사람은 안 나갈 거예요. 알 거예요. 거꾸로 안 나가. 개신교가 문제예요. 뭐 심지어는 국세청장이랑 만난 자리에서 아이씨 그 세무조사 안 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우와 나 진짜. 간도 커. 야. 간도 커. 국세청장한테 우리 종교 이거 하면 그 세무조사 안 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자 일단 이야. 저기 천주교에서는요 다 세금을 지금 자진 신고해서 근로소득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 불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 이런 데 소속돼 있는 스님들은 다 돈을 근로소득으로 내고 있습니다. 뒤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을 뭐, 것 같아. 물론 있겠지. 저기 뭐 그런 거야, 지금 뭐. 뭐 문제되는 네, 뭐. 그런 분들 있겠지.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일부 그 종단 같은 경우는 예. 안 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낸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문제예요. 기독교에서도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또 꼬박꼬박 낸다. 김 이걸- 지사님. 예, 김 지사님. 예. 김 지사님 교회는 어때요? 안 내고 있는 걸로 큰일 났다. 큰일 이제 났다. 확인해 보겠어요. 근데 네. 거기가 그래도 기장이니까 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네.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야 근로소득은 내야 근로장려세 또 자녀장려세 이런 거 받을 수 있거든.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걸 해줬냐면은 종교인 소득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종교인 소득으로 내고 근로소득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내라. 예.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고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포장인 줄 알아?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발적으로 낼 그러니까 수 있도록. 돈 많아서 세금을 좀 아끼고 싶은 사람은 종교인 소득으로 내고 돈이 없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내고. 참 아 머리 진짜 좋아요. 예. 저기요 근데-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예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 그 돈 한번 들어봐. 거기 누구 얼굴 그려져 있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멋지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갖고 그때 당시에 막 다툼이 있었거든. 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세금 내는 게 그럼. 맞느냐. 그런데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걸 내라 이거야. 세금이라고 하는 건 왜 공동체를 갖다가 지키는데 세금은 또 사용되는 거니까. 물론 그 착취 뭐 이런 것들로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걸 내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뭐냐? 종교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마땅히 내야 될 걸 왜 안 내고 있어? 하나님께 내야 될 게 뭐야? 이웃들을 사랑하고 받들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건 게을리하면서 무슨 세금 갖고 그거 아끼려고 특히나 유대인들은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져가세요.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건 내 거. 김 시사님, 예. 김 시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기독교 앞으로 20년 이내로 망한다에 나 100원 겁니다. 왜? 내가 100원만 진짜 거냐? 야 쪼잖아 나. 한국 기독교 20년 안에 망한다에 1,000원 겁니다. 참 라디오 재벌다. 저기요, 제가 예.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애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큰 교회라서 보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 안 나가잖아. 근데 왜 큰 교회를 보내냐 또? 아니 거기서 친구들이 많다고. 참 나 세상. 가겠다고 해서 간 거야. 내가 보낸 게 아니라.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아빠 엄마 올해 가서 뭐 이렇게 무용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 재롱잔치. 그래서 갔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 내에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이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의 다 있고 거의 양로원이야. 양론이야. 그리고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 몇 명 있어요. 얘네들이 다 떠안고 있는 거야. 죽어라고. 죽어라고 떠안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정말 죽어라고 일해.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도 못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요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교리 중심적으로 새 확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면 20년 안에 망한다에 나 진짜 100만 원 건다 진짜로.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내야 라디오 재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걸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저는요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 분위기에서 성장해서 난 거기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들 그 신자들 머릿수로 돈 보지 말고 우리 신자들 그 주머니 닦아먹으려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설교 때마다 11조 좀 강조 좀 하지 말고 헌금 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늘에 복을 쌓아놓으라고 하면서 교회에다 헌금 내라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협박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야. 당신들 앞으로 20년 내에 직업 없어져. 근데 자기들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해. 여신도 성추행해가지고 문제됐던 전병 목사 있잖아. 전병욱이. 그 목사는 그게 자기가 무슨 목사야? 받은 그 전별금 3억 얼마인가를 받았잖아요. 아니 3억 얼마를 받은 그거를 자기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상담하러 온 그 여신도를 말이야. 그 부끄러운 목욕실에서. 짓을 시키고, 아유 민망해. 그러니까. 아유, 민망해. 뭐 말을 할 수 없는. 돈 벌라고 무슨 목회하는 거야? 아예 목양실에 침대가 있어. 나 진짜 참 그렇습니다. 아유. 저기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곳은 망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목사를 또 데리고 가잖아. 모시고 가잖아. 또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런 목회라고 있잖아.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저커버크가 얘기한 강력한 공동체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서로에게 높낮이 없이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네. 그렇게 나의 전별금을 챙기기 위해서 몇십억씩 이렇게 떼가고 누구를 갖다 막 나의 권력을 갖다 이용해서 성추행하고 이런 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참. 그냥 그 돈을 섬기는 데야. 말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 네. 그런데 이제 선거 때문에 네. 희한하게 또 그 뭔가 변화가 된 그런 또 하나의 그 과제를 갖다 얘기해 봅시다. 갑자기 법무부가 네. 이걸 법무부가 발표해도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법무부가 갑자기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 존치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표를 해버렸어. 지금 이렇게 그 사법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해서 시험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 네. 근데 이거 골 때리잖아요. 네. 원래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은 끝. 그러니까 그 전에 사법시험 보는 게 10월인가 11월인가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 그런데 갑자기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갖다가 존치시키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왜 사법시험을 갖다 그때까지 존치시키겠다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거야. 예. 리서치 사를 통해서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대. 했더니 근데 71.6%가 예. 사법시험에 대해서 폐지하는 걸 반대하고 존치시키는 걸 원한다. 80 몇 %가 존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것이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여론이 나왔겠죠. 예. 그럼 당연히 그런 여론이 나오지. 그런 걸 따져보면. 근데 지금까지 그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법 개혁을 갖다 해오겠다고 해놓은 사회적 합의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확 뒤집어 버려. 그러니 교육부는 뭐라고 할 것이며, 교육부는 갑자기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을 아꼈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익명을 요구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그건 법무부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원도 반대를 해. 법원도 법원도 지금 이미 시스템을 바꾸기로 시스템을 했는데 바꿔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하고. 그래서 로스쿨 검찰도 반대해. 검찰도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다 때려치겠다고 하면서 막 지금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면서. 모아가지고 그냥 전부 자퇴를 하겠다. 그리고 학사 일정 전면 다 거부하겠다. 아주 결사항전에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 해석해줘요. 왜 그런 거예요, 법무부가 도대체?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을 대통령이 새롭게 뽑힐 때까지는 유지시키는 거지.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까지는 유지시킨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통해서 서민들의 희망을 남겨놔서 그 서민들의 표를 받고 싶어하는 거야. 또 그거냐? 또 표냐? 표야, 표. 결과적인 표야. 왜냐면 지금 로스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단은 학비도 엄청나게 그렇지, 들어가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 로스쿨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지금 보면 신기람 의원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금수저가 대물림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거든. 그렇지. 그러면 그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걸 바꾸진 않는 거야. 왜냐면 자기 자식들 야, 진짜. 자기 자식들은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에. 야, 진짜 머리는 참 그런 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애꿎은 사법시험 존치를 쑥 꺼내가지고 일단은 다음번 정권 창출은 해보자 이거지. 야, 진짜 졌어요. 유윈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는 정책이 무슨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겁니까? 빈대떡 뒤집듯이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혀지면 그러면 그때 그 약속했던 정책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던 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그 수많은 그런 시스템 바뀌면서 들어가면 돈은 또 어떻게 되며 행정의 연속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파괴되고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님과 그 공주님의 무사 안일한 그 이후에 그 삶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들의 삶을 막 뒤집어줘도 되는 겁니까? 여왕이죠, 공주가 아니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기득권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정책들은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다 진짜 뒤집으려면 그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옛날 같으면 성질이 뻗쳐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선거 때문에, 예, 선거 때문에. 여왕 때문에, 여왕 때문에. 갑자기 예산안이 막 통과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막 그 예산안에 이상한 것들은 군사를 붓고 진짜 붙여야 될 것들은 딱 빠지고. 빠져. 야. 선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 때문에 갑자기 뭐 종교인 세금 걷기로 다 약속해 놓고 그거 다 끝나고 가고. 선거 때문에 갑자기 아니, 사법고시가 살아남고. 우리 김 집사님이 좋아했던 네. 이재호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네. 그거 목사님들 덕분에 이긴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을동 의원은 우리가 왜 그거 십자가를 매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너무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거기에 십자가란 말이 사용되냐? 그러니까. 예명. 이게 십자가를 얘기했다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십자가 그런 게 십자가인 줄 아세요?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제 얘기를 갖다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편의주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닭주의. 어머머머머. 예. 아무튼 그 자신의 기득권과 그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어떤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이해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이런 사회. 우리 그냥 놔둬야 됩니까? 바꿔야죠. 예. 바꿉시다. 좀 어떻게 좀 제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퀴즈에 정답을 보내신 분들, 네. 그분들 중에서 선물들을 좀 이렇게 뽑는 시간을 갖고 무지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마무리를 자,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7분, 7시간, 7분이. 예, 저는 그냥 동물 그거 연계돼가지고 닭이라고 했는데 어쩜 이게 20년 전 잘 안 와봐. 딱 맞췄어. 그래서 보내주셨어. 이번은 문제를 내신 분이 최요한 평론가이기 때문에 최요한 평론가 다 뽑겠습니다. 이거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아 당연하지. 야, 나는 그 정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어요? 사실. 예. 아이고. 자, 뽑아주세요. 뽑아보겠습니다. 짠! 예, 저한테 주세요. 네. 저한테. 제가 읽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선미 조합원. 예. 예. 조합원이 김선미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예. 시청자일 수도 있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철북 출판사에서 사랑하는 안드레아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뽑아주시죠. 잘 섞어 좀 위에서 뽑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자, 지환주 조합원 와. 혹은 지환주 시청자. 아, 감사합니다. 내 패친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 것 잘 같은데? 아시는 분이야? 예. 아니, 잘은 모르는데. 이거 보고서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손에 눈이 달렸나? 완전. 아닌데요. 좀 의심스러운데 패칭이라고 하니까. 패친 같기도 한다라고 지 예, 패친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분을 좀 깊이 잘 섞으세요. 참 연기 못한다. 김종훈 씨, 김종훈 조합원 혹은 김종훈 시청자께서 뽑히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선미, 예, 지환주, 김종훈 이렇게 세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첨이 됐으니까 예. 주소를 일단 보내주셔야 돼. 예. 주소가 아래가 나가는 그런 그 이메일 어드레스에게 이제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주소대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책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1시간을 달렸어요. 1시간을. 아우, 나 요즘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저희 아프면 서러워요. 우리 나쁜 놈들 무찔릴 때까지 건강합시다. 네. 사실은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커버그의 말이 다시금 더 떠오르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어렸을 때 건강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가 그야말로 몸에 골병이 돼서 남고 또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적인 어떤 부담들을 주게 되잖아요. 아, 뭐 물론 그렇죠.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우리 최유한 평론가는 백병원 주변에 가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아니, 트라우마 이제 안 때문에. 그래. 이 사람 이제는 안 그래요. 어쨌든 예. 저커버그가 꿈꾸는 세상, 그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감히 그런 그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런 세상 물려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실천의 공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커버그가 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같이 연대하자고 한 거니까. 그렇죠. 같이 손잡고 연대합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연대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